오늘 그래서 소담소담하고 지금 영화를 같이 한다는 거죠? 네. 서울의 봄이랑. 예. 서울의 봄은 지난번에 영화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의 관점도 이제 좀 필요하고요. 계엄이 뭔지를 좀 소담소담 뭔지 알아야 관점에서 된다. 네. 알아야 된다. 다 아는 걸 줄 알잖아. 알죠. 아, 잘 몰라요. 영화에서 본 게 다야. 대충 네, 느낌이 그냥- 있는 거야.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느낌을 알거든. 그래서 예. 계엄은 그래. 벌어지면 군인이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자금을 억압돼. 근데 그게 헌법에 있네? 자주 쓰면 안 되지만 헌법에 있다는 얘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네. 요렇게 된다고. 그게 자신도 모르게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계엄을 쓸만한 상황이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 불행하지만 국회 그래서 막았나? 그중에 일부가 잡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잡혀가나? 평상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 제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비록 헌법에 남겨놓고 있지만. 네. 그 계엄의 본질이 뭐고 이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계엄과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하는지 그거를 좀 얘기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궁금했어. 다른 나라도 이런 거 있나?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 계엄이라 그럴 때 계엄은 사실 말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만 계자는 경계할 때 계자고요. 네. 엄자는 엄할 때 엄하다 할 때 엄자입니까? 엄하다 할 때 엄자예요. 엄하게 네. 경계를 경계하는 하고 거죠. 있다는 거야. 네. 엄중하게.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이게 시리어스하게 되게 엄중하게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이게 계엄이야. 무시무시한 말이라기보다는 네. 네, 그냥 그 상태,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섭게 엄하게 저것도 어디서 찾았어? 무섭게 엄하게. 계엄이 무섭게와 엄하게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는 되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그 헌법적 개념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되게 그냥 경계 잘하라는 얘기 네. 뿐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영어로 자주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예요? 최근에? 영화요? 영어. 영어? 네. 아까 말씀하신 마셜로? 마셜로. 네. 네. 이게 그 조금이라도 외신 보신 분들은 다 마셜로, 코리안 마셜로에서 마셜로를 발동했다가 리트리트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네. 마셜로라는 게 뭐야? 마셜로. 음. 마셜로? 영어. 마시멜로? 마셜로. 네. 이 마셜 하다라는 때 이때 마셜은 마샬 아츠의 그 마샬입니까? 네? 마샬 아츠. 마셜 무술을 그렇죠. 예, 마샬 그것도 마셜 아츠죠. 예. 마셜 아츠가 뭐예요? 무술. 무잖아, 무. 무. 무력할 때 무. 군부 통치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예, 마셜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인에 의한 통치라는 거. 마셜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군인이 개입하는 특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법령.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마셜러라고 불러요. 방금 PD님이 보여준 저 외신은 너무 창피하다. 저걸 외신 실제로 보니까 한국 대통령이 마셜로를 선포했다고 일면에 뽑혔네. 뽑힐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 이제 경제 대국인데. 대단하다 진짜. 자, 그리고 이 마셜러로 번역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군부 통치 형식으로, 물론 대통령은 여전히 민간이 뽑은 사람으로 이제 유지가 되지만 네. 다수는 행정사무나 사법사무가 군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셜러예요. 그게. 네. 그럼 마셜러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치고 또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마셜러가 실제로 있는 나라 몇 개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구나. 예. 일단 미국은 있으니까 미국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마셜러, 인서렉션 러 그래가지고 유사한 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냐면 그 다음에가 프랑스가 그와 유사한 법이 좀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어디냐면 중국, 북한, 어랍쇼? 필리핀, 후진국, 미얀마, 예. 그러니까 뭔가 터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러네. 나라들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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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에 있는 건 약간 이해가 가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땅덩어리도 무지하게 넓고, 그렇죠. 온갖 다양한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예. 실질적인 위협이 있고. 예.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좀 통합된 상태로 통치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프랑스도 근데 예. 이민자 망명자 허벌나게 많고 또 테러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프랑스가 엄청나게 테러 위험 국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테러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뭐 이주민이나 외국인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예. 마셜러 체제가 이렇게 프랑스나 미국처럼 일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예. 예, 일부 이거는 다 뭐하고 연관되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과 테러. 전쟁. 다시 말하면 군사적 행동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군사적 행동이 필수적인 경우. 근데 군사적 행동은 뭐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지 그건. 그리고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적국 외국이랑 하는 겁니다. 예. 네, 적국이랑. 예. 그래서 적국이랑 얘기하는 뭐 전쟁은 마셜러라고 안 불러. 그거는 이제 군사적 행위를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나 뭐 전시 군사 체제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있어요. 네. 그건 전쟁 상태니까 당연히 도입되는 거야. 네. 그러면 마셜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부를 향한 러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군대는 전쟁을 해야 되고 바깥을 향해야 되는데 네. 그 군대의 힘을 국경 안에서 써야 되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긴급하고 진짜로 전쟁에 준하는데 심지어 전쟁에 준하더라도 왜곡하고 해야 돼 원래. 내부의 군대의 힘을 향하는 건 금기입니다. 완벽한 금기예요.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들이 있는 경우는 딱 두 개인데요. 예. 하나는 옛날에 썼고 요즘은 거의 안 써. 사문화된 수준이구나.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테러거나 진짜로 전쟁과 유사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해 버리잖아. 그렇죠. 해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적국이 전쟁 어떤 교전국이 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애들이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상황에도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이게 정확하게 나온 영화가 비상계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옛날 72년 영화인가 그거. 97년 영화인가. 97년 영화요? 이게 리메이크도 한번. 예. 브루스 윌리스, 덴젤 워싱턴 이렇게 우와. 나오는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예. 예. 그래서 군대를 국경 안에서 사용한다? 경찰력을 대신한다?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네. 아니면 전쟁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태들이 내부에서 내전이 됐건 또는 테러가 됐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비상계엄은 왜 벌어지냐 그러면 연쇄 테러 폭발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연달아서 막 떼거지로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시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때린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무지무지한 폭력과 어떤 국가 폭력이 벌어져요. 이런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네. 예, 예. 또 일본도 없는 건가 싶으신데요.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네. 일본은 원래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외국과의 전쟁도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뭐 할까? 경찰력 써야지. 치안, 내부 치안은 경찰력이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여기도 테러라든가 이런 거. 네. 그때는 제한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인 자위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네. 자위대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셜러라고 하는 게 계엄이 번역될 수 있는 영어적인 형태의 마셜러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형태고 굳이 말하면 전쟁에 준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국경 안에서 벌어졌을 때 경찰만으로 치안이 통치가 안 되면 그때 군대 힘을 빌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형태예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 그럼 우리나라 이 계엄법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 계엄령의 형태로? 이거는 북한이라는 것의 존재로 그냥 정당성이 유지되는 것일 뿐이지 현대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군 전시나 이런 전란에 준하는 사태라고 하면서 약간 폭넓게 정의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이 잘못 정의하고 있고 계엄법도 잘못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87년에 옛날에 했던 것들을 그냥 약간 일부는 이어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현대 선진국,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마셜러라고 통칭할 만한 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됐던 경우도 전쟁에 준하는 경우에 제한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경우도 어떠냐면 우리나라처럼 사법권하고 행정권은 군대한테 넘기지 않아요. 네. 도움만 받는 거군요. 그렇죠. 요청에 의해서 군대가 오는 걸 허락하는 것일 뿐이에요. 질서 유지만 도움을 받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 군대가 움직이면 그건 큰일 난 거거든. 네. 그러니까 군대가 눈앞에 보여도 괜찮아요. 그거 우리가 요청해서 와 있는 거예요. 요 상태입니다. 군이 뭐 누구를 체포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셜러라고 하더라도. 네. 진짜 영화가 되게 현실 반영을 잘했네. 이거 스포 좀 할까요? 네. 브루스 윌리스가 그 뉴욕에 이제 입성한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상계엄의 원어 제목이 뭔가 마셜로인가 찾아봤더니만 더 시즈
the siege.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발음을 맞겠는지 모르겠네요. 발음 한번 볼까요? 예, 어쨌든 예. 포위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이제 네. 납포됐다, 이제 잡았다, 사로잡았다 이런 뜻. 뉴욕 그 스태튼 아일랜드 전체를 감싸고 이제 군이 들어와서 질서 확립을 하는 거죠. 영어로 저 시제요? SIG가 저좀 아니에요. 예, SIGE만. 그래. SIEGE 맞습니다. 예, 잡다 이런 뜻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테란 저 시즈 탱크 시즈 모드랑은 다릅니다. 잠깐 그게 맞나? 시즈 탱크의 시즈가 맞을걸요? 아 맞나 보다. 네. 어. 야, 맞네. 시즈 탱크 많이 하시네 근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 네. 맞아요. 더 시즈라는 뜻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군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 그러면 일단 아랍계로 보이는 사람들을 죄다 체포해요. 네. 그래서 섬 한가운데다가 무슨 저 격리장 같은 걸 만들어 그 안에 다 몰아넣어요. 그래 브루스 윌리스가 지휘관인데 그거 진짜로 지휘해버리거든요. 명령을 해요. 근데 덴젤 워싱턴이 그거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두 세력이 충돌하는 얘기예요. 그러네. 이럴 위험이 있으니까 도움만 받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치안권이 군대한테 넘어오니까 그렇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버리는군요. 그렇죠. 그게 효과가 빠르니까. 네, 네, 네. 이게 되게 재밌게도요. 예. 예. 그 프랑스의 그와 유사한 법률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것도 똑같이 seize라는 표현을 써요. 예. 프랑스식 표현으로 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포위됐던 상태다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정상 상태로 돌려야 되는 상황. 이런 거죠, 이제. 네, 이런 네, 게. 네.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마셜로라고 하는 거는. 네. 대단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거고 미국의 이 마셜로 중에 제일 좀 군사 동원이 가능한 법이 1807년에 만들어진 인서렉션 액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안 쓰였고 최근에 쓰인 게 로스앤젤레스 폭동이거든요. 네. 네. 아. 경찰력으로 이제 감당이 안 그래 되는 그때 상태. 그래서 군이 왔죠. 네. 네. 군이 왔어요. 연방군이 옵니다. 네. 네. 그러면 방위군하고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되게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했지만 연방군이 와 있더라도 또는 주 방위군이 탱크를 메고 잠깐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폭동만을 제압하기 위한 겁니다. 딱 이 상태인 거야. 네. 그리고 되게 명확한 목표가 있네. 그렇죠. 예. 폭동 당시에는 어쨌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딱 목표를 정해두고 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군대가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그런 사례는 네. 19세기, 20세기 이후, 다시 말해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네. 선진 문명 국가나 민주 국가에서는 없어요. 잠시 경찰력보다 좀 더 센 군대의 무장력을 빌리는 거지. 그러네. 그것도 끝까지 민간 통제를 합니다. 네. 그들에 대해서 사령부에서 이제 군대적인 어떤 통제도 하지만 명령 통제도 하지만 그들을 민간이 통제해요. 다시 말하면 선출직이 통제한다는 얘기. 아. 대통령만 혼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마셜로가 있는 나라들에서 현행법을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행법상으로도.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행 우리나라 계엄법에 있는 그 경비계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경비계엄은 똑같이 위험한 상황 때 하는 건 맞는데 군이 보니까 딱 그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만 행정과 사법사무로 관장한다. 네. 군사와 관련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만. 그렇죠. 예. 아까 근데 영화에서 보면 군사적인 부분만 맡겨도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그것만 해도 네. 위험하거든. 그래도 막 폭주해 버리잖아. 네. 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계엄령이 이상하다. 군대 위험한 상황에서 군대한테 힘을 빌리는 건 맞아. 그러면 군사적인 부분만 니네가 다 알아서 해. 평소에는 원래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지휘체가 있는데 니네 마음대로 해. 일단은 위험하니까. 여기 와서 다 해.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군한테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주지? 왜냐면 생각하니까 이상하네.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국회로부터 권능을 빼앗겠다는 목적이 여기에 더해지게 되면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다 군으로 가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과 계엄법은 그래서 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국회에 대해서 해제할 권한만 주고 네. 행정사무나 사법사무를 뺏어가도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좀 위험하네. 군사적 사안에 관련해서만 지극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쓸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거나 예. 법률에 위임해서 법률이 규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87년 헌법은요.
이미 당할 만큼 당한 다음에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북한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네. 북한이 이제 북한이 언제든 무슨 사태를 벌일 수가 있잖아. 침투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민주화 교전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87년에 형식적 민주화를 거쳤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북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되게 느낄 때니까. 예. 근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폭동이나 내란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는 상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찰력 플러스 군사적인 사무에 관련해서만 군대 힘을 빌려도 됩니다. 굳이 행정권까지 왜 다 뺏어가며 그게 뭐 너무 사법권까지 왜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비계엄도 있어 이미 법에. 근데 왜 비상계엄이라는 걸 추가해서 그것도 다 북한 때문에? 그렇죠. 네. 북한에 대한 위협 때문에. 네. 사실은 현대 국가랑 북한에 대한 위협 때문에라도 그냥 경비 계엄 정도만 남겼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비상계엄까지 남길 이유가 없어. 네. 근데 비상계엄의 비상이 이머전시잖아요. 영어로는. 네. 실제로 다른 나라는 비상법이 있어요. 계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셜러가 아니라 이머전시 액트들이 있어. 또는 컨틴전시 액트라고도 해요. 근데 이머전시라는 게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그건 비상이야. 군사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군사적인 물론 관련도 있지만 이 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냐면 군대가 동원이 잘 안 돼요. 네. 다만 네. 예를 들면은 군대가 필요한 때 제한적으로 동원하거나 네. 군대에 물자가 필요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 보면은 저기 비호국으로는 막 군대가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네, 그러잖아. 네, 막 대민족. 포크린 대신해주고 이것도 사실 외국의 관점에서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아우 군대가 왜 와? 막 네, 이런 군대가 거. 민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걸 대민호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민폐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짓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 민간이 하면 돼. 또는 경찰력이 하면 그러네. 되고 소방관들이 하면 되고 이런 거라고. 그것도 약간 군사 사회 군부 독재의 잔재네. 약간. 그렇죠. 네. 군부 독재 잔재로 우리는 그거를 잘하고 있어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최혜병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러네. 그거 하다가 근데 그거 또- 전문가들이 해야지. 맞네. 애들을 갖다가 그러네. 전문가도 아닌 그러니까 군인을 그래. 되게 값싸고 마음대로 부려올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까지 생각하니까 대민지원도 갖다 쓰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이 군대가 눈에 자주 띄는 이 상태. 예. 저는 특히 어렸을 때는 뭐 맨 주변이 다 군대고 막 우리는 또 주변에 군대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많죠. 싫어는 했지만 무서워하잖아. 그러면서 익숙해져 있어요. 음. 근데 원래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군대가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렇지. 맞네. 군대는 외적의 눈에만 띄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원래 군대라는 게 그거거든. 그럼 군대는 꽁꽁 숨어 있어야 돼요. 음. 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군대가 눈에 잘 띄어? 맞아. 보통은 영토가 좁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전방에 몰려 있으면 될 일 아닙니까? 외국 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되게 신기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예. 그리고 예비군 훈련 때 총 들고 이렇게 왜 경계 훈련 우리 동네 지나가. 동원 예비군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딱 보는 순간 무서워하고 되게 낯설어해. 아 북한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실제로 북한 때문에 만들어진 계엄법이라든가 아니면 군부 독재의 잔재들이 그대로 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북한 때문이네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을 통제하고 그러려면 또는 북한이 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급변 사태나 소요 사태를 막으려면 네. 군이 자꾸 눈에 보여서 막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정보전 첩보전 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고 네. 예. 군이 오히려 안 보일수록 더 잘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은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신용에 불과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도심에서요 군 퍼레이드 하는 거 이거 진짜 이상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외국 영화에서 군인들이 등장하면 보통 뭐냐 그러면 비상사태예요. 네, 완벽한. 초비상 상태.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내가 그게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거기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베레모로 쏙딱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뭐야 군인이 왜 들어와? 이 과학 연구실에 왜 들어와? 이러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했거든요. 아니 비상사태인데 군인이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놀라는 거야? 놀라는 게 맞는 거네. 놀라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대 문명국가 민주국가에선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피디님 보여주시는 것처럼 도심에 네. 그것도 국가의 주요 기관들과 심지어는 외국 사절들이 있는 예. 광화문 거리에 예. 탱크하고 미사일이 등장해? 저 귀빈들이 오면 묵는 호텔에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뭐 기이하면서도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예. 무섭지만 않다면 예. 이거는 얘네들이 순간 돈 돌려가지고 예.
쏘면 대사관 장악하고 네. 일단 권력기관 쿠데타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건데? 맞아. 경찰력으로 막을 수 있어? 수도 한가운데를 저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수도라든가 뭔가 권력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되도록이면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수방사라고 남겨놨지만 그러니까 맨날 쿠데타 이용되잖아. 용산으로 국방부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간 것부터 그래서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 그런 백악관이 미군 부대 옆에 있는 거라고. 펜타곤 옆에 있는 거야. 굳이 말하면. 네. 네. 사실 펜타곤은 군 시설도 아닌데. 아닌데.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일부러 들어간 걸까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 뭐랄까 이런 계엄까지 하려고 용사로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군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민간 선출된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이 네. 스스로가 통제해야 되는 군과 지나치게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봐봐. 계엄이 성공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를 당했을 거야. 이게 100%야. 그러니까 이거 일단 힘이니까 내 손에 쥐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랬다면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작동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근데 그 힘의 무서움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계엄을 때리면서도 그 힘이 얼마나 위험한 힘인지 모르고 한 거야, 이 그렇지. 양반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그나마라도 있는 이머전시 액트라고 부르는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이게 우리는 비상계엄이라고 해놔가지고 하여튼 양쪽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머전시로 대응하는 게 어떤 사례인 줄 알아요? 최근에 그 여러분도 아마 선진국으로 이머전시가 실제로 작동돼가지고 네. 약간의 그 어떤 군 병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통제 상태, 인권이 일부 제한되는 상태 이때가 있었던 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 때요. 다른 그때 나라들도. 미국에서 군용 트럭 많이 봤어. 맞아요. 네, 다른 나라 코로나 때입니다. 정말 비상. 네. 어. 말 그대로 비상. 비상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든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비상 상태인 거예요. 네. 그때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체 실어나를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군용 군이 트럭을 했죠. 썼잖아요. 예. 야,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폭동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게 동원이 된 적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군인이 총 차고 가지고 행정사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진압이나 아니면 치안 유지에 도움을 주려고 간 거예요. 딱 군이 하는 일이구나. 그렇죠. 딱 그것만 합니다. 군이 거기에 무슨 뭐 저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뺏어가거나 이런 게 어디 있어? 국회를 누가 그걸 에워싸? 영국 같은 사례는요. 군이 그 폭동에 동원된 건 사실 굉장히 옛날 몇 살의 뿐이 없어요. 현대에 있어서는 이머전시 액트도 잘 안 씁니다. 네. 여기 왜 그런지 알아요? 군은 언제나 위험한 존재다. 그렇지.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 장전된 자동소총과 수류탄과 전술 무기를 들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한 명 한 명이 다 훈련된 무섭죠. 킬링 머신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군부 독재 잔재 개헌법 포함해서 그리고 군인 그런 잔재 때문에 군이 너무 자주 보여. 그래서 이번 이 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장 군인이 도심에 나타나서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익숙해. 그래서 겁을 특히 남자들은. 겁을 좀 덜 먹지. 네, 특히 남자들은 진짜 알아. 음. 탄창도 없네 뭐 이런 식의.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되게 위험한 상태라. 위험한 일이. 엄청 위험한 상태. 그거를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위험한 사람이 네. 한국 사람들은 군대에 너무 친숙해 가서 잘 몰라. 가지고 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악용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원래 군은 이렇게 자주 보이면 안 돼. 네, 정말 비상한 상황에서만 보여야지. 그래서 그게 총든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원래. 그러니까 군인이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이 그 우리 국민의 군대로서 존중받으려면 역설적으로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국회를 왜 외워싸 니까 것들이. 그냥 저기 북한과의 경계선이나 지켜요. 예. 그래야지. 그러려고 창설한 군대야. 어디 저기 서울시도 수도 한복판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시민한테 총을 들이대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군에 대한 민간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그것이 철저해야 된다는 데 대한 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군을 무서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옛날에 군부 독재 때문에
그러고 조롱하거나 때로는 막 군발이라고. 그렇지 이게 너무나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순치해야 된다는 생각. 대단히 조직적으로 순치해야 된다. 저런 상태에서 총 이렇게 터치했다라고 무슨 군인이 뭐 무슨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네. 저게 무슨 반란 행동이라고 뭐 어쩌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그걸로 진짜 대한뉴스에서 불을 뿜었는데 저 총을 들고 있는 놈이 반란군이에요. 상대는 시민이고요. 시민이 반란군의 무기를 뺏어도 돼요. 뺏어도 되죠. 그리고 원래는 국회 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들. 안 되는 존재예요. 저 사태 그리고 자체가 총을 손에 들고 있는 건 네. 경찰이 특별한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있는 거는 예외가 되지만 예. 군대가 함부로 우리 눈앞에서 총을 뽑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예. 이거를 무슨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네. 저항한 거라고 이 노예 의식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군부 독재 나라는 가. 그래 북한으로 가 바로 위에 여기만 넘어가면 돼. 거기 가서 야 군인 총 건드리면 총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지. 이러고 살아 그냥. 아휴. 나 진짜 이거 뭐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가 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또 소위 뭐죠? 소위 진보 커뮤니티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또 몇 명은 여기에 당한다? 부안해동을 당해. 그러니까 괜히 왜 그랬어? 뭐 이런. 이 노예 의식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개헌법이라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며 네. 최근에 그걸 발동한 사례가 언제나 되며 대다수는 이게 없으면 왜 없으며 비상 상태라고 선포된 상태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예. 왜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 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잘 안 띄는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군대 보냐고. 안 보죠. 무슨 로마 한복판 가면 군대 있어요? 절대 없죠. 시골에도 없어.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영국 황실 앞에서 그 말 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군인 아니에요. 그냥 의장대야. 네, 의장대. 또 그거 보고 또 군인 받다고 해라 또. 심지어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도요. 네. 겉보기에 총 같은 거 잘 안 보여줍니다. 그게 민간인들이 불안해할까봐. 예. 맞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기령 부대가 거기서 총 뺏어서 군인의 머리를 후려쳐도 상관없어요. 거기 나타나 있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고 위헌위법이에요. 심지어 총을 꺼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렇죠. 비상한 상황도 아닌데 지금.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고 새로운 헌법들을 구상하고 법 체계를 정비할 때 이 부분 민주화 세대가 늘 군 문제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해결이 된 거겠지라고 예. 생각하면서 했던 게 대단히 불철저했다라는 것들을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국회에서 군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그 MBC에서 했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아까 네. 뭐였죠?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이런 거 싹 다 사라져야 됩니다. 맞아. 이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군이라고 하는 걸 친근하게 만드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그냥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노예 근성을 만드는 이거 없애야 돼. 그리고 해병대 무슨 저기 캠프 같은 거 보내는 거 이거 싹 다 맞아. 없애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후진국적인 행태거든요. 자 여기도 한 마리 들어왔죠. 네. 박한수 연대장 저때 나왔던 사람이구나 진짜. 저기 나왔잖아. 이 진짜 사나이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를 이번에 이 내란 사태 때문에 우리가 뼈저리게 저렇게 보여준 애가 네. 계엄사하고 있는 거잖아. 영혼도 없는. 예. 우리 TV에서 너무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됐던 저 군인 아저씨가 일상 속에서 총부리를 나한테 들이대는 계엄사령관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자 상관이 없긴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아니고요. 당신의 사상이 지금 더 위험해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에 나타난 모든 군인들은 다 반란군입니다. 물론 그 반란군들이 윗선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득을 본 건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위 자체는 반란군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 부분은 이 한마디로 돼요. 국회에 군대가 나타나도 괜찮은 나라 가서 사세요. 네.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계엄이 벌어져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저기 미얀마 이런 데 가서 사세요. 네. 아직 거기는 그런 데가 유지되고 있는 데니까. 군부 독재를 하고 있어. 심지어. 가서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총뿌리 들이밀면 네. 그냥 무릎 꿇으세요. 네. 반항하지 말고. 왜냐하면 군인의 총을 만지면 총 맞아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장난치나 진짜.
이게 약간 지령이 내려왔나 봐요. 이 댓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 네. 안기령 부대변인을 공격하라는 지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전형적인 디스인포메이션인데 역정보인데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힌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짓들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안기령 앵커 그렇게 몰아붙이면 도대체 뭐가 되는데? 뭐 얻는 게 뭔데 그들이? 듣기로 김건희가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 아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대꾸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몇 마디로 그래 미친놈은 절로 가. 네. 딴 나라 가서 살아. 네. 우리나라는 군인이 그런 식으로 설치는 나라가 되면 안 돼. 네. 이 얘기로 하면 돼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나라 네가 좋아하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 어디 있는지 한번 데려오보라 그랬어요. 너 프랑스 좋아하면 프랑스가 그러고 있는지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르라는 지령이 강하게 의심되는 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째 숨어 있잖아요. 안 네. 나오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그런 지시를 내렸대요. 전국에 음. 악성 댓글 신고센터 90여 개를 설치하라. 진짜 그런 지시를 내렸대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댓글 쪽에 뭔가 네. 뭔가 또 꽂히셨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뜬금없잖아요. 이런 지금 내란이라는 사고를 쳐놓고. 그렇지. 네. 아무튼 그것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지금 대명천지 21세기인데 명령이 내려왔다고 시민한테 총을 쏘는 놈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이런 거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런 거잖아요. 야, 쟤네들이 우리한테 총을 겨누지만 실제로 쏘진 않을 거야. 그렇죠. 애초에 시민과 총등 군인이 같이 있는 장면 자체가 불가능해야 되는 건데. 예. 예. 그게 비록 예를 들면 계엄이나 비상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 예. 애초에 그게 되면도 안 되지만 예. 그 상태에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것도 국회 앞에서. 네. 국회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걸 보고선 트럼프 그 지고 난 다음에 예. 폭도들이 그 국회 미국 국회, 의회 예. 이거 장악하고 난리쳤던 사건하고 네.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아? 진짜 창피하다. 세상에. 예, 그거는 물론 트럼프가 선동한 면이 있지만 예. 정말 또라이들이 몰려가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상처를 준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 짓을 한 거야 우리나라는. 예. 정규 군대가 그 짓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는 정규군이야. 예. 그 세금으로 사준 장비를 썼어. 예. 트럼프 폭도들은 자기 돈으로 산 총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쟤네들이 들고 있는 장비 다 우리 세금으로 사준 거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나쁜 거야. 더 그러니까. 나쁜 거지. 본인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폭도로 만들어 버렸어. 그렇지. 정규군을.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산 장비로 국민들을 공격하게 만들었어. 저거 저기 간 사람들 명령에 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제로 나쁜 사태가 안 일어났고 그리고 네.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참작 요인은 있습니다만 군이 민간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 네. 선출직 그러니까 민의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국회라든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적어도 사관급 장병도 사실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적어도 사관급 지휘관급 별도 아니야. 예.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휘관이 야 너 지금 바로 헬기 타고 저기 국회 가가지고 국회 앞마당에 내려 그러면 예?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뭔 소리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야 거예요, 지금 계엄이야. 계엄에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얘기를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그렇지. 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군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 짓거리면 상관을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위헌인데요. 바로 나와야죠. 네.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창문 깨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보셨잖아요. 그 보좌관들 막고 있는데 막 이러고선 달려오고. 맞아. 그런 사람도 거기서 완전히 기갑을 했다니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냐고. 국회 앞마당에 내린 것도 웃기고 예.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도 웃긴데 그것도 총 들고 가가지고 국회 의사당 그 본회의장 앞까지 치고 들어간다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군인들의 머리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준 거야? 국회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게 아무리 계엄 상태라도 절대 할 수 없는 일로 돼 있어야 돼요. 맞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이런 물론 뭐 민주주의 수준이 많이 올라오지 못한 이제 후발 국가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에만 이런 계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나라들한테 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 나라들을 쳐다보고 가고 그렇지 있지 그렇진 않잖아요. 않으니까 이렇게 사법 행정까지 모든 전권을 줘버리는 계엄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사실상. 그러니까 예. 이 제도도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 87년 체제를 설계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예. 헌법에 개헌권 없애야 돼. 비상조치권 정도는 남길 수 있어. 근데 그 비상조치는 행정사무나 사법사무를 군이 가져가는 게 아니야. 현재 경비개헌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의 예. 제한적 비상조치권 정도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예.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그 국회나 이런 데들이 개헌과 뭐 이런 법령 정비 작업을 할 때 이거 반드시 1차적으로 저는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음. 참 예. 탄핵도 어렵지만 개헌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개헌 헌법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비상시에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다만 인권의 제한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될 때만 인정된다. 보통 이렇게 쓰거든 헌법이라고 하는 건. 네. 예, 그리고 관련된 비상조치에 관련된 법, 이머전시 액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예. 헌법을 넘어서는 갈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이런 대통령이라도 그따위 이머전시 액트 쓰겠어요? 그렇지. 자기한테 정권을 돌려주지 않을? 예. 써봤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못 쓰지 당연히 그러면. 예. 생각해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생각이 없이 앉으시군요 정말. 네. 아니, 너무 자기 권한마저 다 넘기는 거잖아. 아무리 자기 수족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마셜러나 이런 게 일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이 그런 식의 사법사무나 행정사를 못 가져갈 수 없게 철저히 통제하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기껏 애써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이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 권한을 대신한다고? 미친 짓이지 이게. 네. 그게 법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아니 참 그것도 신기하네. 오로지 머릿속에 권력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군대한테 자기 권력을 넘겨주는 계엄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나 아니면 테러 수준의 정말 강력한 물리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네.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수준의 나라들 안에서 그 외의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구축해 놓은 민주적 제도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지 원래. 해결이 가능하죠. 계엄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리고 전쟁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계엄이 아니라 전시 체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럼.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 네. 이거는 개헌을 해야겠네요. 개헌하기 전에 네. 일단 반란 수계부터 잡아쳐.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도 니들이 네. 정말 죽을 짓을 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 말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친 사람 없지 않았느냐 그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아니 그럼 뭐 저기 뭐야 내가 당신을 한 대 퍽 때렸는데 뭐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요? 안 되잖아. 때릴 의도가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전혀 헛소리를 네, 들리지 계속 않는 나와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계속 네. 나와요. 주어진 권한 최대한 쓰고 있는데 없는 것도 찾아서 쓰고 있는데 2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차 계엄을 하건 다음에 해제된 뒤에는 일주일 내에 계엄할 수 없다. 이거 없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기한 자체가 표기가 안 돼. 그럼 당연하지. 거기다 그럼 한다고. 우려가 나오는 게 김용현 전 장관만 날라갔지. 여기 지금 이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아까 수족들은 다 살아 있어요. 방척사령관, 뭐 707 뭐, 지휘관,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것도 비정상적이래요. 군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싹 다 날라가야지. 최소한 국회 군을 동원한 그 지휘 라인은 다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날라가야지. 오늘 바로. 예. 다 이등병 강등돼서 날라가야지. 근데 그거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2차 계엄 뭐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게요. 가능하죠. 예. 예. 다음에는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진짜 무섭다 실패했지만. 그거는. 씨. 자 이번에 국회에서 쟤네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안 됐네. 그럼 국회를 어떻게 철통같이 에워쌀 수 있을까? 이게 경비경찰한테 맡겨놓으니까 애들이 물렁물렁하네.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통해서 해도 안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경찰 내 특수부대, 와. 군대 내 특수부대 얘네들이 딱 선포 때리는 순간 바로 한 5분 안에 투입될 수 있는 거리에다가 배치시켜 놓거나 뭐 숨겨놓고 그 눈에 심야에 보이고. 급습해서.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바로 이번에는 새벽 한 3시쯤 해야겠다. 그리고 새벽 한 3시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이렇게 에워싸게 만들면
누가 들어가? 못 들어가지. 네, 게다가 그냥 에워싸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예를 들면은 물리적으로 뚫을 수 없는 걸 설치하겠죠. 하겠지. 예. 이제 그쪽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겠지. 네. 사람은 군인으로만 막는 게 왜냐면 그럼 총을 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버리니까. 네.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한테 총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담 생기거든.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다시 에워쌀 수 있는 거 이 기간 동안 짜가지고 또 한 번 한다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장담 보장이 못하죠. 네. 합니다. 이건 이미 있는 제도를 써먹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아주 오용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내란죄에 잡힐 수도 있고 위헌으로 탄핵당할 수도 있는데도 권력이 있는 순간 이걸 일단 쓴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탄핵이 눈앞이면 더더욱 쓰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 잘해야 되는데.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진짜 한 명 한 명 데려다 놓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네 정말. 진짜 무슨 생각인 거냐 당신들. 아 그리고 계엄은 진짜 헌법에서 지워야겠네요. 이게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들어보니까 계엄법이 있다. 심지어 헌법에 계엄의 권한을 대통령한테 줘버렸다. 그리고 군한테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다 주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헌법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총을 든 군인을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친근하게 생각해버리고 진짜 사나이라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심지어 위헌적인 국회 배치 그리고 국회에서 경내로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그걸 따르는 군인들이 나오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사실은 헌법에 그렇게 하게 해놓은 거야. 네. 명확하게 국회에 가라는 얘기는 안 해놨지만 그렇지. 헌법이 그런 권한을 줘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권력을 쥘 수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아니 검찰 예. 개혁도 뭐 등 그러니까 애초에 한 글자 못하게 잡아가지고 어. 어떻게든 빼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애초에 그거를 없게 헌법에서 권한을 줄 수 없도록 없애버려야겠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남겨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조항이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각국 외신 및 싱크탱크 반응이라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미국의 포린 폴리시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광주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미국의 폭스뉴스 유명하죠. 수십 년 민주주의 유지한 한국이 겪은 충격적 격변. 볼룸버그 민주주의 등대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일. 자, 미국의 카네기 재단 대통령 임기 종말의 시작.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아마 외국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야 어쩜 이렇게 한국이 요즘은 가끔씩 일면에 나오고 지속적으로 보도돼 24시간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예. 보통 북한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BTS 나오거나 한강 작가 나오거나 봉준호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 그렇게 식으로 나왔었고 이거는 진짜로 전례 없이 쪽팔린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요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윤석열은 외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게 있어서는. 가능해요 맞네. 이게? 누가 이거 외교 못해요. 예. 독대하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예. 지금 동맹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이런 식의 급변 사태를 만들었는데 네. 누가 그하고 약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골프는 나발이고 그냥 스치지도 않게 할 걸요. 예. 트럼프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한미 동맹 노래를 부르더니 왜 미국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해? 왜냐하면 미국한테 얘기하면 못하겠다. 이게 그나마라도 정말 빨리 진짜로 1시간 안에 국회가 이거를 막았고 다행히 국회가 해제를 하니까 대통령은 여전히 수용을 안 했지만 예. 어쨌든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이 좀 물러나고 네. 예. 그리고 시민들이 막아 나서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그래 여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제도는 작동하고 예,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여기에 시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나마도 1시간 안에 교정이 돼서 방적이지 네. 안 그랬으면 진짜 영원히 쪽팔릴 뻔했어요. 예. 이 정도면 사실은 신인도 저하 두세 간때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주가 떨어졌는데 그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주 그냥 국장은 다 죽었다라고 봐야죠.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가 가까스로 막았는데도 지금 사실 그 여파가 작지 않은데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뜻하는 대로 됐다. 국회를 막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그러면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마셜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군부 통치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세 명 각자 다른 데 도망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 방송도 못 하고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망가졌겠느냐. 아, 그러고 박살나죠. 보니까 봉우리는 딴지에서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잡혀갔겠다.
나 그때 군인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진짜 거기서 잡혀갔을 거야. 근데 그 군인이 출동한 군인 숫자 보니까 다는 못 잡겠더라고. 네네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면 되겠더라. 이봉 활동가는 풀려나거나 그냥 방치하고 갔을 것 같아요. 아, 거기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건 그래. 거기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그래. 아, 아무튼간에 저 교수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로 집값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을 찍는 거라면 그럼 집값이 폭락하면 안 찍을까요? 나 이런 유치한 게 너무 궁금하네. 잠시 흔들거릴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폭락했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부양하려고 그랬죠. 예. 그래도 이명박 때는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건 글로벌 위기니까. 어쩔 수 없다. 다 어렵다. 이랬잖아요. 설마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뭐 실제로도 그런 거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언제 그렇게 앞뒤 사정을 봐주고 투표를 했나? 그리고 박근혜 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부동산이 계속해서 침체기로 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어쩌면 투자의 기회? 아, 실제로 그랬어요. 그 아니. 당시 부동산 그 부자들의 여론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올랐잖아요. 제가 어제 수요독서반에서 한 바른마음이란 책에 보면요. 앞에 나옵니다. 1장에. 뭐라고요? 일부에. 우리들은 판단을 내려놓고 논리란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그건 내가 물건 살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놓고. 예. 부동산이 이유가 되는 건 부동산이 원인이 아니야. 미운 게 그 원인이고. 그렇죠. 예, 그거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부동산이라고. 하기사. 떨어져도 너 때문에, 올라도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신문 언론에서 문재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이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문재인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버리니까. 아니 생각해 보면요 노인 복지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일자리도 일단 첫 번째가 일자리 되게 많이 네, 늘렸고. 공공일자리 무지무지하게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기초연금은 원래 이제 물가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네.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의료 혜택도 제일 많아졌죠. 갑자기 그 얘기인데 왜?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가. 대통령이 전공이 죽인다 그래서 전공이 처단한다 그래서. 아니 곧 죽어도 보수를 그러니까 지지한.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예. 정당에 투표를 하거나 네. 그거를 보호하는 정당에 네. 아직은 지지를 하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말입니다. 네. 왜 내가 내 생각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이게 당장은 납득이 안 가겠죠. 네, 당장은 납득이 안 될 텐데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야 지금 현대민주주의 국가는 군인이 눈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타나면 안 돼.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군인이 투입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들 그들은 딴 데 가서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군인이 눈앞에 보였다 그러면 야 이건 무슨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독재 그때 탄핵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경원 중에 하나가 그 총 살짝 끝에 보였다고 네. 개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 때 인권 탄압했다고 네. 그 개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게 전형적으로 이머전시가 필요한 상태거든. 네. 외국 그렇게 했어. 외국보다 더 세게 했을 수는 있어도 그렇죠?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과제를 남겼지. 우리가 공공의 복리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인권을 제한해야 될 때 과연 대통령의 권한 내지 행정부의 권한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 과연 인권은 어디서 멈춰야 되는가. 사실 그 이머전시 액트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예. 굳이 말하면 기존의 법률이 그걸 하게 하기보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법률을 약간은 정지시키거나 또는 유보시킬 수 있다라는 게 따로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헌법적으로 정당한 형태. 다른 나라하고 관점에 비춰봐서도. 근데 우리는 일반법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특수한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교훈이라고 전 봐요. 네. 그거는 특정 정부의 문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고민해봐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 자, 당신들은 그때 그렇게 만약 인권에 대해서 탄압하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그건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머전시 액트가 동원된 상황은 아니지만 긴급 상황.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써서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인권 침해 얘기해놓고 왜 지금은 군인이 있는 게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이해가 되냐? 그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 하나만 선택해라. 그 하나 네가 선택한 그 하나 가지고 나도 같이 고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정치인들하고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쪽팔려서
일단 박근혜를 지지할 수 없었거나 그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었던 상황. 네. 그런 상태로 좀 더 밀어붙여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오늘 다시 또 얘기 드리지만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집회.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예, 그 수준까지 압박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쪽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끌고 가야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네. 진짜. 그 계엄이 저기 1987년의 헌법과 개헌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악용한 거고 네. 그 전에는 그럼 그러니까 87년 헌법 전에 헌법 체제에서는 그때도 계엄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뭐라 그럴까 확 군인한테 모든 걸 풀어주는 조건도 제한 조건도 잘 없고 막 조금 더 센 계엄이었나요? 그럼? 그게 이제 전두환이 집권한 게 1979년에 11.6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나름대로 계엄이 될 만한 상황이었죠. 대통령의 유고 상황이니까. 북한에 이제 특수 동향이 있고 대통령 유고 상황이잖아요. 네. 권력 공백 시기지.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비상계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5.17이거든요. 네. 네.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에는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그걸 원래 막는다라는 정당성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권력을 차지하기. 12.12로 넘어가면서 네, 예, 반란. 12.12가 군사 반란의 배후가 된 거잖아. 네. 계엄을 이용해서 한 거잖아. 네. 그래서 실질적인 쿠데타를 성공시킨 배경이 됐고요. 5.17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집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반란이라고 얘기한 이런 시민들의 저항. 시민들의 저항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라고. 그게 이제 그 계엄을 확대 조치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민간 정치인들이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다 벌어진 일이잖아. 이게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일어난 일이거든. 아 유신헌법에는 그럼 더 센 계엄이 있었단 얘기네. 막 정치 활동도 국회의원 아예 아무것도 긴급 조치라는 게 못한다고. 그런 거였죠. 일상적인 계엄이었죠. 긴급 조치. 어. 그래서 유신헌법이 희대의 악법인 거예요. 거의 히틀러 악법과의 유사한 수준의 악법인 거예요. 네. 그럼 거기는 딱 긴급 조치는 조금 나중에 했잖아요. 그러면 유신헌법에서는 지금은 국회를 그래도 내버려 뒀는데 그때 당시엔 그러면은 딱 계엄하는 순간 무조건 국회도 다 중지. 그렇죠. 그런 국회 해산권도 있고. 진짜. 그랬구나. 네. 그래서 87년 헌법이 조금은 그래도 진일보한 거구나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헌법이 그래서 어떻게든 계엄은 못 없애겠고 북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이걸 통제라도 하려면 결국은 국회를 때려잡는 게 이제 이들의 목적이니까 계엄해가지고. 경험도 했고. 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 불체포특권, 국회 해산권을 없앤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못된 놈들이 지금 뭐라냐? 야씨 헌법에 해산권 없애놔가지고 저 이상한 국회를 못 뒤집어놨다고. 진짜 그런 얘기. 네. 그 얘기 하잖아. 진짜 대단들하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980년에 전두환이 이제 집권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국보위 만들고 나중에 집권해가지고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당선이 선거.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개헌을 하잖아 또. 네. 그 과정에서도 개헌권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강력한 형태로 있었거든요. 국회 해산권이라든가 네. 안 썼잖아. 전두환은 쓸 일이 없지. 네. 안 썼어요. 네. 네. 평소에 다 때려잡잖아. 그렇지도 않아. 네. 물론 그 헌법 체제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는 경찰들이 거의 군인 역할을 했거든. 일상적으로. 그래서 경찰이 더 큰 적이었었어요. 네. 실제로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야. 군대가 상시 동원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적이었어. 공안 경찰. 네. 그래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나를 안 써주고 경찰을 써고. 니들이 다 해먹냐? 니들이 다 해먹어? 나쁜 짓을 왜 니들끼리 다 해? 아니 우리도 권력에 좀 한동안 좀 이게 얻어먹고 싶은데 우리도 좀 뒤에서 챙겨 먹고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니들이 다 해먹네 이 새끼. 그 1987 영화에서도 보면 사실 나쁜 짓은 경찰이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기껏해야 보안사라든가 이런 데들. 네. 네. 우리는 군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언론사에 상주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대학 같은데 이제 진주시키는 거라든가 네. 이런 식의 일들로 가시화됐을 뿐이지 실제로 계엄을 써가지고 뭘 엄청나게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네. 일상적으로는 경찰이 오히려 약간 상시적 계엄 같은 약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시니까 군은 그런 대학 같은데 군인을 심어놔도 군인인 거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랬지. 네. 그죠? 대학가에서도 군인 있는 거 티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들은 이제 그런 네. 거고 실제로 군을 진주시킨 적도 있었죠. 학원 소요 방지를 위해서. 그러네요. 그래. 네. 집회하니까. 네.
그 과거에는 더 무서웠구나. 그러면은 1987년 이전에는 경찰이 상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더 그 군인들이 권력 탈취용으로만 이 계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사실은 독재자들이 경찰을 이용해서 경찰 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의 힘으로 할 수 있거든. 그것도 되게 잔혹한 이유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서글픈 어떤 이유야. 방향이든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군인이 아닌 독재자와 군부 독재가 교체됐던 거예요, 계속. 참.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독재자는 자꾸 경찰을 쓰니까 군부 독재로 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픈 역사를 지나와서 겨우 87년 헌법을 만든 건데. 네. 또 이 계엄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헌법에서. 아예 없애버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했는지 이게 모르겠네. 통치에 통치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 그러니까 정상적 질서 유지, 네. 이른바. 그다음에 긴급 사태에 대한 국가적 역량의 제고 이런 관점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법이에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리고요, 긴급 사태에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잘 따라주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뭐 군대까지 데려올 이유가 뭐가 요만큼이라도 있어? 솔직히 코로나 때도 그래요. 불만 품으신 분들도 많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칼같이 다 따라줬잖아요. 그런 게 있어.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긴 했지. 네.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그게 이제 1979년에 박정희 죽고 그 직후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전두환이 그때 보안사령관인데 그러니까 계엄을 선언을 한 거죠. 대통령이 먼저 계엄을 선언했나 그럼 그때 서울의 봄 때? 대통령 그러니까 11.6 때는 네. 11.6 때는 자동으로 그냥 계엄이 선포가 된 거야. 바로 자동으로 권한대행이 이제 선포를 한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그 여기에 수사하는 그 책임자로 갔죠. 그렇죠. 네. 예, 수사 책임자로 오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보안사령관이었죠 그때도. 예,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래서 그 전 군과 정치인들 모든 무선을 다 도청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정보를 모아 그때부터 이미 전두환은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아다가. 직제라든가 이런 그 계엄사령부 직제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상단은 아니었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애니까 여기서도 지들 패거리 끌어모으고 이래가지고 이 계엄 체제를 최대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전두환을 싫어했구나 그 영화에서. 그렇죠. 예. 예. 자꾸 솔직히 말해서 좀 주제 넘게 행동을 하니까. 12.12 그래서 서울의 봄에 배경이 되는 12.12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는 윗대가리들도 쳐야겠다. 이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때 납치한 게 계엄사령관이죠? 아닌가? 합참 맞아요. 합참의장.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이자 이제 계엄사령관이었지. 네. 근데 그렇게 막 대놓고 앞에서 창피를 주고 막 모욕을 주고 그래도 전두환이 절대로 화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랑 똑같이 연막 작전을 펼쳤네. 그렇지. 그잖아요.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네, 잘 해놓고 따르겠습니다. 뒤통수 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12.12는 실제로 그래서 쿠데타예요. 이미 계엄은 돼 있던 상태고 계엄 상황을 이용해서 계엄 상황이면 군이 그냥 논하는 거잖아. 근데 군들끼리의 군벌끼리의 경쟁이 벌어진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12.12는 군벌들 안에서 이런 정말로 더 욕심 많은 정치 군벌들 하나회 얘네들이 그 계엄 체제 안에서 상단을 차지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5.17은 확대 계엄을 하면서 얘가 이제 대통령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제약이 되는 거는 이 학생 소요 이른바 각지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어떤 시위라든가 이런 거거든. 서울에 봄이 열어주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긴급 조치라다 이런 것도 많이 후퇴시켜요. 유신헌법이 만들어 놓은. 네. 그러니까 이제 쫙 나오기 시작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나 이런 게 주어질 것처럼 보이잖아. 왜냐하면 계엄은 우리나라 계엄법의 핵심적인 문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계엄을 무한 연장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연장하는 법을 찾기 위해서 광주를 찍은 거라고. 확대 계엄을 하면서. 네. 확대 계엄을 하면서 이거를 저항을 하는데 광주가 제일 심하게 저항하니까 여기를 찍어가지고 누른 거야. 네. 그러면서 이 계엄 체제를 완성하죠. 확대 계엄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계엄은 특정 지역에만 계엄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럼 네. 서울에만. 그러니까 제한적 계엄이었었다는 얘기고. 그 상태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반란을 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항의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 계엄을 했다. 그리고 예. 기한자님께서 잘 교정해 주셨는데 아까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원래는
서울, 그러니까 제주를 제외한 계엄이었었고 11.6대 만들어진 건 그러다가 그 계엄이 점점 이렇게 실제 긴급 조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민주화 분위기가 나. 네. 네, 그러다가 5.17 때 제주까지 포함하는 전국 계엄으로 만듭니다. 원래는 지역 계엄 내지 주 계엄을 이제 빼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건데 원래는 후퇴 또 오히려 그래서 확대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주가 포함됐다고 해서만 확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던 그 계엄 상황을 다시 전면적인 계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광주가 들고 일어난 거고. 지역의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확대 계엄을 했다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계엄을 점점 왜냐하면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대통령 사망으로부터 사실 거기서부터 그냥 전두환이 아예 그 계획을 그랜드 플랜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간을 쭉 끌면서 계엄을 확대하고 그 안에 12.12 때 이미 12.12를 하기 전부터 그리고 12.12를 하면서는 더욱 확실히 그래놓고 자기는 대통령 할 생각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약간 행태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 비슷해. 진짜. 비슷해 진짜. 네. 그래서 서울의 봄을 매개로 네. 실제로 역사의 이 계엄이라는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예. 알아봤고 이게 우리가 되게 익숙해 있는 상태를 버리는 것.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지금의 좀 이상한 사람들 또는 여기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네. 지금 한 20% 30% 정도가 대체로 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잘못 키워진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 헌정에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퍼센트로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정말 골수 5에서 10 네. 정도는 어떤 일이 와도 왕으로 모실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이 되지 않고 네.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국민을 죽여서 집권을 하건 예를 들면은 저기 일본한테 식민지로 넘겨서 집권을 하건 그래도 그거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인구의 일정 퍼센트가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처럼.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고요. 그들을 되도록 소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네. 교수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데 위기 상황이 오거나 민주주의가 조금 위태로워지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렇지. 예. 네. 원래는 공공장에 올라오지도 못할 목소리인데 수면 위로 네. 떠오르면 안 되는 놈들인데 이상하게 수면이 똥물이 되면 올라오더라. 예. 그 문제가 그게 원래 5%밖에 안 되는데 한 20%가 돼버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그렇지. 하지만 거기에 또 명태균의 조작도 한몫을 했어요. 아 맞네요. 예, 그런 것도 있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그렇게 무서워하겠죠.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합니까? 네.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우리 다음 영화는 정해요 아니면 벌써 10시 반이야? 보통의 남자 보통의 가족. 보통의, 가족. 보통의 남자는 뭐야? 보통의 가족으로 가나요? 보통의 가족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유료 구매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바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쓰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네. 이미 보긴 봤는데 근데 영화가 너무 좀 슬퍼서 이게 재밌다 그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슬퍼요? 예. 아니 다 가상의 일이에요. 어. 네, 재밌어 해도 됩니다. 예, 재밌는 영화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다 구입해서 보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재밌진 않아요. 네. 아이씨, 이게- 난 15,000원이나 주고 이게 먹었네. 네. 이거 OTT로 그냥 풀리려면 유료가 아니게 풀리려면 시간 꽤 지나야 맞아, 될 꽤, 거예요. 꽤 그게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윈도우가 있어서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그럼 다음 영화를 정해야 돼. 지금 지금 왓챠에 공개 예정인 플라이 미 투 더 문. 아 근데 이것도 유료 구매일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거는 예. 다 유료입니다. 제가 봤던 영화들이 최근에 봤던 영화들이 좀 인상적인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죄다 유료네요. 지난번도 비쌌어? 뭐가 있었지? 다음번 영어는 뭐 처단하고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네. V4 벤데타? V4 벤데타? V4 벤데타는 네.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 조건에는 우리가 벤데타가 필요한 건 아니야.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영화는 다소 너무 노골적이에요. 음. 예. 우리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100만 명 모이시잖아요.
탄핵 가요. 예. 한 분이 지금 급하니까 막 반말 나와서 비상계엄 보라며 라고 지금 올라왔어. 비상계엄이란 영화가 있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보라고 그랬어. 왜 제 발언을 왜곡하십니까? 내가 보라고 안 했어요. 그런 영화가 있다 그랬지. 그래 비상계엄 아까 말씀하신 덴젤 워싱턴. 제가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우리 저기 스탈린이 죽었다 안 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했죠. 아 했습니까? 예. 그럼 그러면- 초반에 했잖아요. 아 그럼 퍼펙트 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가 아니라 베네시오 델 토로하고 올가 쿠리넨코, 팀 로빈스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그 이제 제3세계 그 어디야 여기 이게 이 교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 보스니아 내전 네. 이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네. 제가 내전을 좋아하나 보죠. 교수님은 역사를 좋아하시거든요. 아닙니까? 좋아하죠. 그거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제 구호 기구에서 이제 이 보스니아 내전에 지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생긴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이거 최근 영화야. 하지만 이건 2017 마차에 가면 년. 그냥 공짜야. 여러분 이거 U+ 보시는 분들은 공짜입니다. 왓챠엔 없나 얘가? 왓챠엔 또 그새 빠졌나? U+ 지금 U+ 모바일에서 U+ 안 보시는 분들도 이벤트로 그냥 무료로 합니다. 그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화는 없습니까? 정도 좀 보십시오. 나라 만들어갑니다. 네, 그거야말로. 만들어갑니다. 네, 그거야말로 부수고 만드는 영화지. 예. 저는 요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화가 좀 심심하니 좋아요. 순두부찌개처럼. 순두부찌개 맵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한국인 입맛에 한 거죠.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육룡의 나르사? 육룡의 나르샤? 예, 육룡이 나잖아요, 나르샤. 그거는. 육룡 이 드라마, 나르샤? 드라마. 예, 그거 쿠데타 영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쿠데타 성공하는 영화죠. 예. 네, 그러면은 퍼펙트 데이로 가나요? 퍼펙트 데이입니다. 예, 일단 퍼펙트 데이로 가고요. 예. 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언제나 되게 유보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올리는 공지사항을 네, 언제나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은 약간은 비상 상태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유. 사실 12인의 성난 사람들 같은 영화 한 번 더 하고 싶기는 해. 왜냐하면 요즘 들어 더 많은 생각이 들거든. 과연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예.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퍼펙트 데이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슬픔의 삼각형 같은 영화도 좋아요. 좋기는. 계급에 관한 영화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건 조금 좀 비위 약하신 분들은 보시기 힘들 거예요. 토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때부터 좀 막았지. 예. 근데 영화 처음까지 처음부터까지 괜찮았는데. 계속 토해. 이건 약간 토하는 거 성애자가 만든 거 같았어. 어쨌든 토하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퍼펙트 데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공지사항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거에 우리 너무 인색해하지 맙시다. 그 2시간도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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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그리고 하도록. 아까 안 보고 오셔도 돼요. 여기서 다 얘기할 거니까. 네, 어차피 다 얘기. 네. 여기 별 내용도 없어요, 이 영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광장에서 뵙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내일 모레고. 혼자 광장 나가서 왜 아무도 안 오지? 옆에 막 정방울 있고. 근데 요새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이 나라 매일매일. 민주주의 다 죽었구나. 혼자서 이거 망국의 길이야 이거. 내일 표결도 안 하는데 혼자 이 표결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막 이거 민주당도 안 왔어. 네. 날짜 헷갈린 거잖아요. 뭐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내가 이거 헷갈린 안 거지. 말렸으면 내가 했을 것 같아. 나 지금 내일 추울까? 뭐 입을까? 뭐 이 생각하고 있었어. 네. 자, 어쨌든 오늘 해시TV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